자, 드디어 개헌 플랜이 가동이 됐습니다.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들고 나왔고 윤석열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4년 중임제를 바꾸자. 대통령을 공식 제안. 부칙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22대 국회 개헌특위 설치. 자, 2026년 6월달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라는 주장. 대단합니다. 자, 개헌에 부칙조항을 둬서 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윤석열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제 7공화국 열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현재가 6공화국이죠. 헌법이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새로 줍니다. 제 7공화국을 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또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하자, 그런 얘기도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소속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꼴 보기 싫어서 탄핵을 하고 싶은 마음인 굴뚝 같지만 차선책이라면 뭐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여튼 간에 잘해서 윤석열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4년도 사실 너무 길어요. 4년도. 하지만 일정상 이미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정상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개헌 플랜이 가동이 됐으니까 아마 22대 국회에서는 개헌특위가 설치해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조국 대표가 한마디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 위법법 판결 없이도 결국 탄핵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최상병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계속해서 쌓여진다면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자, 강대 강으로 연말까지 간다. 민주당 등 야당은 마음을 굳게 드셔야 한다. 탄핵이 되려면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이 반헌법적이면 되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도 유죄 판결이 나는 건 아니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본인 부인 수사가 지금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에 윤석열은 탄핵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내요. 보니까 좋아요. 빨리 탄핵 좀 추진해 주세요. 자, 송경호가 부산 고검장으로 쫓겨났죠. 자, 좌천성 승진이라는 희한한 승진을 했어요. 쫓겨났습니다. 김건희 수사하다가 이제 쫓겨났는데, 이제 사람이 됐나요? 좀 올바른 얘기를 좀 했어요. 보니까 비판 많을수록 공정과 상식 지켜야. 자, 송경호 신임 부산 고검장은 16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는 등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따가운 평가가 많을수록 상식을 지키는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제 좀 사람이 좀 된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자, 진즉이 그럴 거라고 됐습니다. 자, 본인의 죄를 속죄하는 길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주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겁니다. 자, 김부겸 또 엉뚱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해요. 보니까 김부겸 국회 운영 다수 논리로만 하면 큰 파행이 일어날 것. 자, 선거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지난 40 총선 과정에서도 정권 심판론 하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권 심판론이 다른 이슈를 압도했던 상황을 두고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또 나섭니다. 희한하게 나서요, 이 사람은 보니까. 자, 명심 논란 끝에 우원식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서 다수 논리로만 국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큰 파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어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수박 중에 진짜 찐 수박 같아요, 보니까. 자, 또 볼게요.
자, 각 후보들이 관련해서도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각 후보들이 의장이 기계적 중립만 지키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등의 얘기가 다수당이 필요하면 그냥 가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국회 관행과는 좀 안 맞는 비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게 김진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김진표. 그동안에 했던 박병석이나 김진표가 했던 그대로 국회의장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자, 여야 협치 방안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파격적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자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을 국회와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꿔야 한다. 나아가서 거국 내각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을 책임지겠다라고 제안해야 한다라며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고 그 총리에게 조각권을 나눠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종의 내각 책임제 비슷한 겁니다. 내각 책임제. 그런 방식을 구상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 김부겸은. 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사람 총리로 임명해놓고 참 정부 운영한다고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하네요. 보니까. 자, 수박 중에 진짜 찐 수박 같아요. 보니까. 자,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죠. 자, 그 인터뷰를 했는데 6월달 그 5월 30일 날 개원을 하잖아요. 22대 국회가 상임위 분배는 한 달 내에 끝나겠다. 상임위 배분은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대로 하겠다. 지난 20일 합의가 안 돼서 어디 민주당이 18개의 상임위를 전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추미애가 아마도 의원이 됐다 한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여야 협의는 존중받아야 하나 지체되면 직권상정하겠다. 윤회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은 남발은 안 된다라는 얘기고, 보게 되면 자, 6월 중에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에 의장 권한을 발동해서 상임위 배분을 끝낼 계획인지를 묻자 6월 중에는 끝내야 하지 않겠냐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직권상정 가능성 한번 볼게요. 본회의로 법률안이 직회부된 안건을 모두 상정할 것인지를 묻자 그런 그 기준이 그런 법안들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야 협의가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협의가 안 되면 결국에 국회법이라는 도구에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라고 해서 직권상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 관련해서는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그걸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해서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도 거부권을 남발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민에게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자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삼권 분립을 해치는 일이라며 거부권을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거부권을 쓰는 게 좋겠다.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말 100번 1000번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김진표도 박병석이도 취임 전에는 열심히 민주당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수박짓거리들을 했잖아요. 자, 우원식 의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이 캐비넷을 쥐고 흔들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소신대로 이 민주당과 호흡을 맞춰서 제대로 개혁 입법들을 해낼 것인지 이 특검법들을 해낼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예요. 특이한 것은 이채 양명주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그 다음에 주가 조작,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 우원식 의원이 치열하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검찰이 무슨 캐비넷을 쥐고 뒤에서 흔들지. 그것이 심히 걱정이 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한번 믿어봐야지. 그래서 대차게,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들이 추미애를 90% 이상의 당원들이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지지를 했는지를 우원식 의원은 반성을 하면서 되짚어 봐야 됩니다. 되짚어보고 그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추미애 본인이 왜 3% 2%밖에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는지 국회의장 후보로서 그것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추미애 후보처럼 열심히 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국민 앞에서. 자꾸 정청래 의원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정청래 의원의 말이 맞다니까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과를 해야 된다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 국민들 뜻을 받들지 않았는지, 당원들 뜻을 받들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의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89명의 의원들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우원식 의원은 추미애 의원이 왜 존중을 받았고 왜 지지를 받았는지 되새기면서 국민 앞에 다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추미애처럼 열심히 하겠다. 추미애가 이루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한동훈이 국힘당의 대표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을 대체할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국힘당의 세력 분포를 보면 국힘 당대표 후보에 나오사 보면 나경원, 안철수 그 정도죠. 그다음 윤상현, 그다음에 한동훈 정도인데 홍준표도 있죠. 홍준표도 있는데 이 한동훈의 지지가 일단은 월등합니다. 국힘당 당심을 100%죠 지금. 그것을 바꿔서 국민 50%, 당심 50%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당심 100%는 당연히 한동훈이 1등하고 있고. 반반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이 1등이에요. 월등하게 1등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캐비넷들을 동원해서 한동훈을 압박을 할 건데 그것이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 안 그러면 한동훈은 영원히 잊혀지고 본인은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범죄 리스크가 너무 커요. 하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은 김건희는 진짜 싫어하겠죠. 최고 싫은 케이스가 이겁니다. 그래서 홍준표를 동원해서 자꾸 때리는 거죠. 때리지만 그것이 이제 잘 먹히지 않을 겁니다. 잘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 관련해서도 지금 총선 패배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한동훈 책임론을 어디까지 넣을 것인지. 이 조정훈이라는 작자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한동훈의 책임이냐, 윤석열의 책임이냐, 누구의 책임이냐, 둘 다 공동 책임이냐, 둘 중에 누가 책임이 더 크냐, 더친 개체. 사실은 윤석열 책임이 90이고 한 80%는 윤석열, 한 20%는 한동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웃깁니다, 얘네들. 보세요. 여당 총선 백서 한동훈 책임론 놓고 공방 격화. 조정훈 백서위원장이 조정훈입니다. 배신자. 민주당 배신하고 국힘당이 갔죠. 진짜로 법제위원회에서 완전히 간신짓거리 했죠. 나 간신도 이런 간신은 나 처음 봤습니다. 간산자. 이런 자가 또 국회의원도 뽑아주는 건 뭐야. 나 웃깁니다. 마포 갑에 나왔죠. 당선됐어요. 유난 책임, 친한계는 편향적 백서다. 중단해야 간담회, 외부 공간위원 불참, 한동훈의 팬카페는 별도 백서 추진한다. 웃깁니다. 웃겨. 사실 이 작업이 저는 한동훈 죽이려고 이제 시작했던 건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시끌벅적합니다. 이거 가지고. 한동훈 팬카페는 6만 명이랍니다. 상당하네요, 보니까. 위두훈이 국민 백서 작성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실책을 참패 원인으로 지목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싸우고 난리 난 거죠, 지들끼리. 자,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국힘당의.
국민 총선 심판에도 6석이나 더 줬다. 한동훈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 한동훈 백서를 발간한다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거기 이제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이 가관이죠. 6석이나 더 줬다. 전에는 103석이었는데, 아니, 6석이니까 99석이었나요? 108석이니까, 지금 208석 아닙니까? 108석이잖아요. 102석이었어요, 전에 102석이었는데, 108석에서 6석을 더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총선 결과에 대해서 현명한 주권자, 국민은 21대 총선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힘에 6석이나 더 주셨다라고 자평했어요. 웃겼어요. 희망의 그루터기를 주셨다. 멋있는 표현도 썼네요. 한동훈 총선 책임 대패론에 대해서는 그 양반이 책임 있으면 나도 100% 책임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 있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을 감쌌다. 한동훈이 안 왔으면 판이 안 바뀌었을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해볼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또 한마디 합니다. 6석이나 더 줬다고? 정말 뻔뻔하게 자화자찬한다. 공천을 엉망으로 당 쇄신 부족으로 참패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뻔뻔하게 나와서 자화자찬하니 참은 어이가 없다라며 앞으로 저런 정치도 모르고 선거도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공천 칼자로 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거죠. 선거 망쳐놓고 무슨 낯짝으로 와서 저런 말 하냐. 석고 대제에도 모자랄 판이다. 시원하게 일관하네요 보니까. 홍준표 남네요 보니까. 자, 홍준표가 한동훈한테 또 한마디 합니다.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는 당의 미래가 있겠나.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설에 한마디 합니다. 홍준표가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는 당 미래에 있겠나. 한동훈에 대해서 일가를 합니다. 보니까. 자, 페이스북에 글을 썼고요. 자, 당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한동훈 의원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나. 문재인의 사냥개가 되어 우리 보수 진영을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사냥개가 돼서 보수를 감옥에 쳐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괴멸시켰다라는 얘기죠.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건가? 윤석열은 안 그랬나요? 마찬가지지 그러면은. 이 홍준표도 말이 안 맞는 얘기야. 그러면서 윤석열을 옹호합니다. 홍준표 답네요 보니까. 문재인의 사냥개가 돼서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건가.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애라고 표현했어요. 기대겠다는 당에 미래가 있겠나. 홍준표 답네요 보니까. 홍준표다워요. 열심히 싸워라. 자,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 둘 다 이제 국힘당의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죠. 자, 나경원 행사에는 지도부가 총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윤상현 행사에는 썰렁했답니다. 자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정책 행보를 통해 전당대회 전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국힘 지도부 일동이 나 전 의원, 나경원 주최 세미나에 일제히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황우여 지도부가 나 전 의원에게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대 열린 윤상현 의원 주최 토론회에는 당 지도부나 현역은 참석이 하나도 없었다. 윤 의원도 당권주자 후보군이다. 그래서 지금 국힘당 내부는 나경원을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지금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이 4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오려면 대구시장을 관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중에 나경원, 한동훈이 일단은 제일 앞서 보이긴 하는데 과연 한동훈 캐비넷이 열릴 것인지 안 열릴 것인지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네 보니까.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퓨였습니다.